자, 완자 페이지 18페이지. 자, 측정 표준과 정보. 자, 이쪽을 보도록 할게. 자, 이 측정 표준과 정보에서 측정하고 어림값이 먼저 나와 있거든? 자, 측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는 거. 정확하게 재주는 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자, 어림은 뭐냐? 눈으로, 눈대중으로 대략 보는 걸 우리가 어림이라고 이야기해. 왜냐면 이 어림도 필요한 게, 자, 대략 봤을 때, 요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만 어떤 우리가 측정 단위라든지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가 편한 거거든? 그래서 이 측정은 정확한 도구와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수치를 내주는 거고, 어림은 우리가 눈대중을 이용해서, 어떠한 양을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 눈대중을 통해서 대략 잡아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림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교재를 봤을 때, 어림은 측정을 할 때 필요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요 내용을 봐주면 된다. 자, 옆에 사이드에 측정 도구의 눈금 읽기를 잠깐만 볼게. 자, 여기를 보면 얘가 눈금 실린더야. 자, 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물은 약간 위가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올라간 지점을 측정해야 돼? 아니면 이 가장 낮은 지역, 이 볼록한 부분을 측정을 해야 돼?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물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 유리벽을 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원래 값은 이 가장 낮은 요 부분이 바로 이 물의 원래 값이야.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을 우리가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측정한 값이 예를 들어서 눈금과 눈금 사이야. 자, 거기 그림을 보면 75하고 76 사이잖아. 그러면 이 눈금 사이면 뭐 75다 76이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금 사이를 10등분을 해서, 자, 10등분을 해서 얘를 계산을 대략 어림 잡아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10등분을 해서 읽는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자, 사실은 이 눈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얘를 또 10등분해서 읽기는 쉽지 않지만, 원래 하는 방법은 눈금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10등분을 해서 어림 잡아서 읽어주면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눈금 실린더 읽는 방법이고, 자, 얘는 물이야. 근데 만약 수온이 나왔어. 자, 수온 온도계 같은 거 보면 이 수온이 나오거든? 이 수온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수온은 유리를 또 싫어한단 말이야. 물은 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서 끝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수온은 이 유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밑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온 온도계의 수온은 여기 가운데, 항상 가운데 지역을 읽어주면 된다. 자, 물하고 수온이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된다. 자, 됐지? 자, 그 다음 측정 표준. 자, 측정 표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 측정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측정 표준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우리가 보통 측정을 할 때는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 그리고 질량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자, 이게 측정 표준이잖아. 자, 이 길이의 측정 표준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옛날에는 18세기 말에 어디에서는 지금 안 나왔다. 18세기 말에, 자,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에 1000분의 1을 1m로 정의를 내렸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구가 있어. 그러면 이 북극에서 이 적도까지 이 길이에 1000만분의 1을 나눠서 1m라는 기준을 내세웠대. 자, 사실은 이 북극에서 이 적도까지의 거리도 정확하게 재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자, 그거에 1000만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우리가 1m로 정의를 내렸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 1m를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1m에 해당되는 이 자를 만들었어. 금속으로. 이것을 우리가 미터 원기라 불러. 뭐라 불러준다? 미터 원기. 그래서 1m가 되는 금속으로 된 이 자를 만들어 놓고, 이 자가 요만큼이 1m니까 다 이 1m를 다 본따서 가시오 해서 이 미터의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얘를 보관을 잘 한다 할지라도 이 금속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1m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게 돼버리니까 현대, 자 20세기 말 1983년도에는 자 그래서 1983년 20세기 말에는 금속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속력을 갖는 이 빛, 자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1m의 기준을 삼게 되었다는 거. 자, 이 1m는 자 빛의 속력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우리가 이 1m로 지정을 하게 됐는데, 자 빛의 속력이 얼마큼이냐? 자 요만큼이야. 4개를 잘라서 읽어주면 돼. 2억 9,979만 2,458 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1m로 지정하자라고 우리가 합의를 보게 됐다는 거. 자, 빛의 속력이 얼마라고? 2억 9,979만 2,458을 우리가 빛의 속력이라 불러준다. 이게 미터 퍼 세크야. 그래서 빛의 속력분의 1초 동안 간 거리를 우리가 1m라 지정을 해주고, 지금은 빛을 이용해서 1m 기준을 세고 있다는 거. 그러면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1m의 기준이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확한 우리가 측정 표준,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밖에 자 1kg도 중요해. 자, 과거에는 1kg에 킬로그램 원기가 있었어. 자, 뭐냐면 이렇게 추 모양으로 1kg의 금속으로 된 원기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킬로그램 원기야. 자, 얘를 기준으로 요만큼이 1kg이다. 다 양팔적으로 세서 재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금속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은 뭘 이용해서, 자 옆에 사이드에 나와 있어. 뭘 이용해서? 플랑크 상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1kg을 우리가 산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된다는 거. 그래서 1kg은 과거 킬로그램 원기가 있었는데, 자 얘는 금속이랑 다 없어지니까 현재는 뭘 이용한다? 자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1kg의 기준을 삼고 있다. 이게 바로 측정 표준이야. 그러면 이 측정 표준을 활용한 예를 잠깐만 보도록 하자. 자 교재를 봐봐. 뭐 단위도 있고, 자 제한 속도 킬로미터 퍼 아워, 그리고 미세 농도. 자 미세 농도는, 자 거기 미세 농도 단위를 잠깐만 볼게. 자 요렇게 써있잖아. 자 뭐라 읽는다고? 자 여기에 뭐라고? 자 마이크로야. 자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이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이라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읽는 방법, 단위 환산 꼭 기억해줘야 돼. 자 그 옆에도 뭐 영양 성분 이야기가 나왔고, 자 소리의 세기. 자 잠깐만 소리의 세기를 잠깐만 볼까? 자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는 자 요거야. 요거. 자 요게 바로 뭐야? 데시벨.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데시벨인데, 자 이 소리의 세기는 자 거기 밑에 빨간 펜으로 적혀 있지. 자 0데시벨 기준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의 소리의 세기래. 거기 줄 쳐볼게. 자 다시 0데시벨 기준이 뭐라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최소 소리의 세기. 자 0데시벨에서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10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10배씩 증가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10데시벨 증가하게 되면 소리의 세기가 10배 증가야. 그러면 20데시벨 증가하면 10의 2승이기 때문에 100배야. 그러니까 10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10배씩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30데시벨은 소리의 세기가 몇 배라고? 10의 3승이니까 1000배 증가한다는 거. 자,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단위를 알아두면 된다. 자, 옆에 혈당량은 자, 밀리그램 퍼. 자,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자, 이 데시리터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야. 자, 이런 식으로 단위 관계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단위 환산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면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필기가 아니라 뒷페이지 잠깐만. 자, 뒷페이지 보면 자, 다양한 측정 표준이 활용되는 예가 나오는데 뭐 실내 공기질, 자, 화학 물질의 종류와 허용 농도 이런 것을 측정 표준으로 정할 수 있고 뭐 층간소음 이것도 뭐 측정 표준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자, 인증 표준 물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이거 알아둬야 돼. 거기 보면 미세먼지 뭐라고? 인증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뭐 측정 성분의 함량을 표기된 인증 표준 물질을 활용해서 측정 기구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측정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옆에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인증 표준 물질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측정 기기를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측정 기기를 교정을 해줘야 된다. 자, 인증 표준 물질이라는 거. 자, 이런 용어들을 알아둬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신호와 정보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20페이지에 신호와 정보를 보도록 할게. 자, 신호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자연계에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가 신호라 불러주는데 자, 자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가 전달되는 걸 우리가 신호라 불러주고 자, 신호에는 빛도 있고 소리도 있고 뭐 지진파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어. 자,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자, 유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해서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정보라 불러주는 거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파, 체온, 그리고 우주의 빛. 거기 잠깐 표시해볼게. 우주의 빛. 자, 대표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다. 자, 빅뱅 과정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정보에 해당이 된다. 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을 우리가 센서라 불러주는데 자, 우리 사람의 몸에서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은 감각기관이야. 자, 감각기관에는 눈, 코, 입, 피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자, 걔네들을 따서 만들어준 기구가 자, 광 센서, 온도 센서, 화학 센서, 가속도 센서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이 센서는 다양한 신호를 감지해서 자, 뭘로? 자연계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이게 바로 센서에 해당이 된다. 자, 센서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모든 자연계의 상태는 신호들은 다 아날로그 신호야. 자,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자, 연속적인 게 아날로그야. 그러면 이 아날로그는 우리가 사용하기 좀 불편하니까 자, 최근에는 다 디지털 신호로 다 바꾸고 있잖아.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는 자, 불연속적이고 자, 0 또는 1 이진법을 이용해서 이 아날로그를 바꿔주고 자, 걔네들을 저장하거나 편집, 복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편한 게 바로 디지털 신호이다. 들어본 적 있지? 자, 먼저 센서부터 잠깐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 자, 센서는 종류 이름을 좀 알아둬야 돼. 자, 거기 보면 자, 빛을 감지하는 게 광 센서가 되는 거고 자,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게 온도 센서 자, 연기 같은 것을 감지하는 게 화학 센서 그리고 누르는 것도 압력 센서 그리고 운동의 변화를 감지하는 게 가속도 센서인데 자, 얘가 좀 중요해.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있었을 때 스마트폰을 자, 화면 회전시키는 경우 자, 화면 회전 예를 들어서 내가 세로로 있었던 걸 가로로 바꿨더니 화면이 바뀌어. 이런 것들은 다 가속도 센서에 의해서 바뀐다고 생각해주면 돼. 어떤 속도 변화라든지 방향 변화를 감지하는 거. 자, 또는 블랙박스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촬영하는 거. 자, 또는 내가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 거. 그러니까 부딪힌 충돌을 또 감지해 주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가속도 센서에 의해서 감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또는 옆에 사이드 내용도 좀 볼게. 옆에 사이드 내용. 자, 바코드 스캐너 거기 표시 좀 해보자. 바코드. 자, 바코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자 이렇게 물건을 샀을 때 자 이렇게 코드가 있잖아. 이 바코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바코드를 예를 들어서 돈을 내려고 한다면 그 상품 진열대 가 상품 그 계산하는 데 가서 어떤 걸로 이렇게 띡 찍잖아. 띡 했을 때 잠깐 빛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게 바로 바코드 스캐너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바코드 스캐너는 자 이런 식으로 바코드 이진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를 읽어서 자 빛을 이용해서 읽어서 자 우리가 상품의 정보를 알아내는 게 바로 바코드 스캐너야. 그래서 바코드 스캐너는 방 센서를 이용한 대표적 케이스라 볼 수 있어. 그 다음 초음파 진단기. 자, 초음파 진단기는 당연히 소리 센서를 이용하겠지. 자, 그 다음 터치 스크린. 자, 우리가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전 센서. 자, 말하자면 전기를 이용하는 거야. 자, 화면에 약하게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딱 대잖아. 그러면 내 손으로 이 전기가 미세하게 타고 들어가. 그래서 이 손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원래 전류가 일정 이상 흐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약간 전류가 흘러서 우리 손가락을 감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게 바로 정전 센서. 자, 그 다음 스마트폰, 뭐 가속도 센서, 그리고 자동차 버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자동차들은 후진하려고 할 때 뒤에 사람이 지나가거나 물체가 있게 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잖아. 그 소리는 이 초음파. 자, 초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누가 있으면 삐삐삐 소리가 나서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겠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센서라고 불러줄 수 있고, 이 센서의 종류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아날로그 신호랑 디지털 신호를 잠깐 보자. 자, 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자 일정 시간 간격으로 얘를 나눠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만 따서 신호로 바꿔서 0 또는 1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바코드 같은 형태지. 자, 있는 게 1이고 없는 게 0이야. 그래서 1, 1, 0, 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진법으로 바꿔서 조작을 하는 게 바로 디지털 신호인데, 자 얘네들은 장단점이 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 디지털 신호를 보낸 다음에 다시 디지털 신호로 수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는 또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화면, 영상이라든지 소리 이런 걸로 바꿔서 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마찬가지야.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보낼 때는 디지털로 보내지만 다시 수신을 해서 들을 때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지 않으면 딱 들었을 때 디딕 디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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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 그것을 이 핸드폰 기계가 아날로그로 바꿔줘야지 뭐 선아야 오늘 밥 먹었니 어쩌니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 신호의 특징을 잠깐 보자. 자, 디지털 신호는 신호를 저장하거나 재생 전송 그리고 복사하고 편집 이런 거 굉장히 좀 자유롭고 아무리 오래 써도 이 신호에 훼손이 없어. 선명한 뭐 잡음이 없는 선명한 신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대. 자, 대신 자 단점은 뭐냐면은 이 아날로그의 전부를 저장하려면 너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드문드문 띄엄띄엄 저장을 하다 보니까 다시 얘를 복구를 했을 때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디지털 신호 자체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 재생하는 것도 편하지만 편집이 자유로워. 그러다 보니까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디지털은 편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를 너는 알고 있어야 돼. 저장과 분석이 쉽지만 조작도 쉽다는 거. 자, 됐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 자, 이 아날로그는 10진수를 사용을 하게 돼. 근데 디지털은 0과 1, 2진수를 사용한다는 거 다들 알고는 있지, 알고는. 자, 예를 들어서 10진수에 자 1, 2, 3, 4, 뭐 7,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2진수는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을 할 때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은 비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자, 요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비트라고 해요. 비트. 한 칸 한 칸을. 그리고 이 비트는 0 또는 1밖에 없는데 0은 꺼진 거, 1은 켜진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비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저장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비트가 예를 들어서 3개밖에 없다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3비트밖에 없다라고 하자. 이 비트는 많을수록 좋지만 자, 첫 번째 비트는 2의 0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비트는 2의 1승, 세 번째 비트는 2의 2승이야. 그러면 첫 번째 비트가 2의 0승이라는 것은 2를 의미하는 거지. 자, 두 번째 비트는 2의 1승이니까 2고, 자, 세 번째 비트는 2의 4승이니까 4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십진수를 자, 나타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 2, 3, 5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1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1은 요 첫 번째 칸만 켜 있으면 되겠지. 나머지는 꺼지면 돼. 자, 그러면 2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만 켜지면 되겠네. 나머지는 꺼지고 그러면 2만 표현되는 거야. 그 다음 3은 2하고 1이 켜져야 돼. 그래서 4는 꺼지고 나머지는 켜지면 된다는 거. 그러면 5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4하고 2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4하고 1은 켜지는데 2는 꺼지면 돼. 자, 끄면 0, 키면 1이야.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디스털이다. 자, 이 방법도 예전에는 통합과학에서 배운 적이 있으니까 자,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게 바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디스털 방법이 된다. 자, 그 다음 그 뒤쪽 넘어가면 뒷페이지 21페이지 보면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쉽다. 그리고 전송하기 쉽고 정보 통신에 활용이 되기 쉽다. 뭐 그 밖에 뭐 무인 드론, 자율주행 기술 등등등. 자, 많은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다. 등등등.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서 풀어주면 됩니다.